7월 10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이 차 안에 놓고 내린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발견해 주인에게 되찾아줬습니다.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택시 운전기사는 지난 3월에도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 인천시 의료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송림동 인천시 의료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평구나 계양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 승진의 소양평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도청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전형적인 줄 세우기 행정이자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우중에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들을 소독한 뒤 외부로 반출해 부실 방역 논란이 제기됩니다. 주택가에서 붉은 불개미를 목격했다는 의심 신고도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가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도림동과 서창동을 잇는 비류대로에 밤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음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사립 이천 다산고등학교가 각종 비위 혐의를 받던 교장이 퇴직하자 후임자 물색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후임 교장 선임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자녀 등교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2면 경기 사람들 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20대 사회초년생이 차 안에 놓고 내린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발견해 주인에게 되찾아줬다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55살 이모 씨.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10분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영업을 나가기 위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도중 2,500만 원이 든 편지 봉투를 조수석 의자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돈 봉투를 빠뜨렸던 20대 남성은 사회초년생인데 아버지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면서 걱정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군요. 이 택시 운전기사 이 씨는 앞서 지난 3월에는 현금 93,000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발견해 주인에게 되찾아줘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성심 착한 그런 택시기사다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 인천시 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예산 2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제2 인천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의료원은 동구 송림동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 의료원의 진료 권역은 동구, 중구, 남구, 서구 일부 지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살고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는 인천시 의료원의 진료 권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유력한 제2 인천시 의료원 후보지로는 이 부평구 또는 계양구가 꼽히고 있다. 이런 전망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연일 화제를 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원내조회에서 이 공무원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 소양평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후 이 지사는 이 도청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 가슴에 명찰을 표용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존 공무원증과는 별개로 크게 제작해서 이 공무원 개인의 이름, 직위를 누구든지 알기 쉽게 표식하자 이런 어떤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이 소양평가의 경우에는 이른바 줄세우기 행정이다 이런 비판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명찰 폐용 경우에도 경기도청 같은 경우엔 대민 업무보다는 기획 정책 업무가 많은데 굳이 명찰을 폐용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이 성남시 등
외부 사례를 기초해서 기초안을 만드는 중일 뿐이지 내부적으로 구체화된 게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명찰 폐용은 도민들에게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를 잘 알려주기 위한 책임행정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6면, 경제면, 그리고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여왕 붉은 불개미가 인천항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사가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 우중에 방역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에 있는 주변의 컨테이너들을 소독한 후에 외부로 반출했다고 합니다. 소독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컨테이너를 방역해서 이 부실 방역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가 하면 붉은 불개미, 이 여왕개미가 발견되자 인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살인개미로 불리우고 있는 붉은 불개미가 인천 시내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이 때문인지 일부 주민들은 동네에서 붉은 불개미를 목격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에 속속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주민들의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진짜 붉은 불개미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심리적인 공포감이 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도림동과 서창동을 잇는 큰 도로, 비류대로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맞닿는 도로죠. 그런데 이쪽이 밤에 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질주로로 악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도림동과 서창동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 굉음을 내면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소음 공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도 쉽게 단속을 못하고 있어서 숨바꼭질 단속과 오토바이 폭주족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최근 이 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교장이 있는데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립다산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물러나자 새로운 교장을 선출해야 되겠죠. 알고 봤더니 물러난 교장은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부인으로 이 부당 업무 지시 등 많은 비위 사실이 적발이 돼서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권고를 받았고요. 그러자 직위 해제만 된 상태에서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교장 공백이 세워서 후임 교장을 뽑아야 되는데 학교 법인은 현재 교감을 맡았던 인물을 이 교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비위의 쌍생 아니냐라고 하며 반발하면서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을 임용해달라. 그리고 이 공개 모집 임용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 짚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돌파보기 시간입니다. 제8대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천 지역의 여러 곳에 있는 기초의회에서는 이 자리 다툼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을 빚는가 하면 의원들 간 마찰이 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사연들이 빚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인천일보 사회부의 박진영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다툼들이 갈등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에는 아시다시피 10개의 군구 의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수구 의회의 사례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연수구 의회는 총 12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자유한국당 의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리는 의장 1석,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3석 이렇게 해서 총 5석인데요. 네. 의원수 비례로 보면 민주당 3자리, 한국당 2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4석을 가져가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전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해보면 그 관례를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많은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를 한 거군요.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관례에 따르지 않은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예, 그 명분은 있었습니다. 바로 전대 의회, 7대 의회가 문제였는데요. 전반기에 한국당 의원 수가 민주당 의원 수보다 약간 더 많았었는데 한국당이 관례를 깨고
내석을 차지했다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한국당의 과오가 있으니 이번에는 감수하라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과거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민주당이 과거 한국당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수구 의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연수구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첫 임시회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의장이 의사 일정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다른 기초의회도 살펴볼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남동구 의회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대당 갈등도 있지만요. 같은 당 내에서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요. 남동구 의회는 부의장 한석을 한국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자리는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기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한국당 소속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당초 당에서 내정했던 신동섭 의원이 아닌 이유경 의원이 당선된 겁니다. 이 의원이 민주당의 표를 받아서 당내 경쟁자였던 신 의원을 제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이 의원에게 협치와 합의를 파괴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중질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이 옹진군 의회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옹진구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이렇게 두 자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 한국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자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자리는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면서 반발하며 개원식에 불참한 상태입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석, 의장단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원을 앞두고 당대당 사이에서 힘겨루기는 항상 있어온 현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건데요. 자리가 주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이 있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있고 명함에 새길 수 있는 주요 경력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은 각종 자리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와 협치, 양보와 존중이 있다면 큰 논란이 나오기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게 보통인데요. 특히 연수구 의회처럼 7대 의회에서 저지른 과오 때문에 8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과한 욕심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방의원들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클 텐데요. 이렇게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일까요? 합의와 협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리 싸움은 시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당연히 아닐 텐데요. 한 번 양보하면 다음에 한 번 양보받을 수 있다라는 의회, 그런 의회가 좋은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에 나서서 이러한 갈등들을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시민의 삶에 무게를 두는 의회, 또 싸움보다는 이 주민의 삶을 진정 고민하는 그런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일보 사회부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자료 다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인천 지역 기초의회 실태 살펴봤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이 오늘 밤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평택 29도, 의정부 27도, 용인 28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자외선지수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5에서 8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8에서 13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랄프 waldo 에머슨.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10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